두 분 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치료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쇼그렌 증후군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이 질환에 대한 병명인데 네. 좀 어렵잖아요. 쇼그렌이라고 하면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조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네. 안구 건조증 또는 구강 건조증 이렇게 몸에 건조증이 나타나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면 뭐냐면 건조 증상이 좀 심한 거예요. 어느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몸에서 항체 변화가 생기고 피 검사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건조 증상이 막 내부 장기로까지 침범돼 가지고 위장이나 폐 이런 데까지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방송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 또는 건조 증상 가진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 건조 증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건조한 증상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그 몸에서 이제 분비샘이 있거든요. 네. 눈물이 나오는 눈물샘, 그렇죠. 침이 나오는 침샘, 이런 외 분비샘이 있는데 샘에서 액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눈물이 나와야 되고 침샘에서 침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게 심한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이 건조한 증상, 입이 건조한 증상,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는 갱년기 중에 이런 증상이 많고요. 5,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건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 또 이 건조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안구 건조, 구강 건조가 오면은 그 생식기 쪽도 건조 증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증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원장님 이 쇼그렌 증후군이 많이 발병하는 연령층이 좀 따로 있나요? 보통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9배 이상 발병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쇼그렌 증후군, 극심한 건조, 구강 건조 증후군 환자분들은 다 여성입니다. 남성분은 저는 한 분도 없어요. 저희 환자분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에 열이 나면서 몸에 이제 진액이 빠진다. 몸의 모든 액체, 기름기가 다 빠진다. 그러면 뻑뻑해지면서 건조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원인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 반응, 그리고 면역 이상,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개념, 그리고 호르몬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상황. 그래서 건조 증후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 변화가 오거나 갱년기가 올 때 나타날 수 있고, 항체가 변해버리면 어느 선을 넘으면 진짜 심각한 질환이 돼버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초반에 안구 건조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또 다른 증상도 나타나게 되나요? 아까 이제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눈이 까끌까끌 건조해지죠? 네. 그래서 눈꺼풀 주변이요. 주변이 까끌해져요, 또. 이 안구 뻑뻑해지면서 눈을 이렇게 떴다 감을 때, 아침에 특히요. 눈 뜰 때 아주 그냥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눈꺼풀이 떠지고, 그리고 여기 눈꺼풀 밑이 까끌까끌해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눈이 화끈거려요. 그러니까 자결감, 그리고 눈꽃 같은 어떤 그 분비물, 염증성 분비물이 자꾸 끼고 네.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고인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눈에 눈꽃 같은 것이 끼기도 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가려울 수 있고 눈이 뻑뻑하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예, 눈 뜨고 있는 게 힘들어서 눈 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 보는 게 좀 힘들어지고 밤에 밤눈이 또 어두워집니다. 예, 이런 눈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렇군요. 네. 구강 건조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또 구강에도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오고 네. 침샘에서는 침이 안 나오니까 입이 바짝 마르죠. 입이 마르니까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그저께도 쇼그렌 증후군, 건조 증후군 여성 환자분 한 분 오셨었는데 음식 맛은 모르겠다. 그게 10년이 됐다. 10년 동안 입이 건조해가지고 음식 맛을 못 느끼고 음식 맛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조 증상, 네. 구강 건조증이 오니까 입맛이 없어지거나 미각이 상실되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침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입안에 눈처럼 화끈화끈한 느낌 들 수 있고, 더 문제는 이 쇼그렌 증후군이 오래 지속되신 분들은 입이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화끈화끈하고 하다 보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충치가 생기고 이게 막 충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기면서 네. 잇몸이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치주, 치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이 건조증이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쇼그렌 증후군 중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코 안도 이제 분비가 덜 돼서 코 속 또 그리고 인후 기관지까지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해진 게 소화기계에서 소화액 분비가 안 되니까 식도 점막 부분이 위축되고 위축성 위염 이런 게 나타나면서 췌장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피부도 건조해져요. 구강 건조, 안구 건조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촉촉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이 액체가 부족한 거예요. 분비가 안 되는 거라서 피부 역시 건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쇼그렌 환자분들 중에 류마티스처럼 관절통이 생기는 분들도 좀 있나요? 관절도 뻑뻑해지겠죠. 몸이 네.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건조 증후군 있는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 50%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 통증, 조조 강직 나타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좀 다른 점은 그나마 손가락 변형이 극심하게 일어나진 않는다. 그게 다행인 부분이죠. 네, 예. 그렇군요. 혹시 쇼그렌 증후군 환자한테도 루푸스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나타나나요? 예, 쇼그렌 증후군의 그 항체 양성이 나오면요. 루푸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항체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루푸스 관련 항체 중에서 이 쇼그렌 증후군 항체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루푸스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햇빛 받으면 광과민성 발진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홍반이 생기면서 결절이 생긴다든지 그물 모양으로 우렬성 반점이 생긴다든지 편평태선이 생긴다든지 건선 또는 백반증 같은 피부 백색 변화 증상 그리고 피부가 위축되거나 탈모 두피도 건조하니까 탈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루푸스처럼 쇼그렌 증후군도 비슷하게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쇼그렌 증후군이 다양한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설마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심각해지는 증상인데 폐기관지 쪽으로 건조해지니까 간질성 폐렴 잘 올 수 있고요. 기관지 건조증이 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가 건조해서 기침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건조 증후군이 점점 진행되고 내부 폐기관지 쪽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기침 하루 종일 하시면서 잠도 못 자고 가래도 나오고 폐렴도 쉽게 오고 이게 또 건조한 증상이 위장관까지 침범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부터 없지만 네. 음식이 넘어가도 식도가 건조하니까 잘 안 넘어가고 뻑뻑해져요.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연하곤란. 그러니까 여기 침이 있어야지 이게 음식물이 넘어가는데. 넘어가죠. 근데 이게 바짝 말라 있으니까 음식물이 넘어가지 못해요. 뻑뻑하게 걸려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복부 통증, 그리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한 것까지 나타나고 위장관에 큰 문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레이노 현상이라 그래서 손가락이 네. 찬 바람, 찬 공기, 찬 물 만졌을 때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이 쇼그렌 증후군에서 35%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랑 많네요. 굉장히 겹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도 겹쳐요. 그러니까 건조한 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렇게 어느 쇼그렌 증후군 항체가 양성이 나와가지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동일한 수준의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증상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한의학 의사에도 이 조증, 건조한 증상은 치료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건조 증상이.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이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그 눈물샘 일단 검사를 합니다. 셔머 검사라고 해서 눈물샘의 분비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침샘 조직 검사라든지 이 분비선의 조직 검사를 하면 또 나오고 그다음에 자가 항체 검사가 있어요. 루푸스처럼 항체 검사가 있는데 이게 로우 항체라는 게 있어요. 로우 항체 RO인데 이건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RO 항체라는 게 있고 LA라는 라 항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항체가 있는데 SSA, SSB 항체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의학 전문적인 항체니까. 로라 항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짧게 끊어서 하면 되게 좋은 네, 네. 팁이네요. 로라 항체 좋네요. 네. R로 로, 네. LA는 라, 네. 로라 항체 좋네요. 예, 하나 배우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검사를 좀 해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으면 네. 치료는 또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건조하니까 눈이 네. 인공 눈물을 하루 종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 탄핵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생식기 쪽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질 윤활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학적으로는 항말라리아제,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면역제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루푸스랑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큰 차이 없는 약물들을 쓰는 진짜 거예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은 과에서 진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조하다, 그럼 피부과에서 진료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랑 같은 수준의 질환이다. 그러니까 건조한 거는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한 겁니다. 한방에서는 이 쇼그렌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한의학 이 치료 방법이 옛날 동의보감 시대 허준 선생님 계실 때부터 네. 그때도 침 났었잖아요. 지금도 2017년에도 한의사들이 침을 놓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온 그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존재 가치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한의학이 지금까지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한방 치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은데요. 네. 부족한 부분, 몸에서 건조하거나 뭐가 소모되거나 액이 빠졌거나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이런 성분들, 화학적인 양약 성분들은 물론 염증 작용이 좋고 네. 면역제 작용 좋고 응급적으로 작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학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건조한 거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은 한의학에서 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 몸에 진액이 빠졌다, 타액이 안 나온다, 눈물샘이 막혀서 안 나온다, 이런 걸 촉촉하게 적셔주는 작용, 그러니까 없는 걸 채워주는 작용은 정말 한의학만이 가진 부분이고, 그래서 한의학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의 독창적인 치료 개념, 진액 보충, 이게 현대학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액 보충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쇼그렌 증후군으로 양방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쇼그렌 증후군의 건조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또는 약물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충해주는 치료라고 또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41세 쇼그렌 증후군 여성분인데요. 여성분이네요. 예,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16개월 동안 한약 처방을 받아서 16개월, 1년 4개월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약을 복용을 하셨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오셨는데, 이분이 SSA, 아까 로왕체, 네. 로라에서 로왕체, 아로왕체가 양성이었는데, 이게 검사했을 때 600 이하로 나와야지 검사에서 체크가 돼요. 네. 예. 근데 이 검사 기준 자체를 아예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600까지가 체크가 되는데요. 네. 이게 낮을수록 음성이거든요. 600 이상이 넘어가 버려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항체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항체, SSA, 쇼그렌 항체가 600을 넘어갈 정도로 강력한 쇼그렌 증후군의 상태였는데, 600이 넘어서 병원에서 체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 부등호 이렇게 이상 범위로 항상 체크가 될 정도로 극심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스테로이드랑 면역제제, 항말라리아제를 드시다가 근본적으로 뭐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치료가 길어지니까 한의학적으로 치료해보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게 1년 4개월 전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항체를 조절해주는, 제가 치료하고 있는 자가면역 항체 조절한 한약을 쓰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체액 부족, 진액 부족 보충해주는 걸 겸해서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연식 유지의 식습관을 하는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병행하면서 16개월 동안 자가면역 질환 한약, 쇼그렌 증후군 항체 조절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니까 600 이상 범위였던 로항체가요. 네. 2017년 2월 달에 2.95로 내려왔어요. 음성 범위로. 그러니까 600이 넘던 항체가 2.95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 수치의 변화는 제가 팩트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혈액 검사상으로 16개월 동안 한의학 치료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 항체 수치가 음성으로 내려갔다. 검사 범위 자체를 넘어갔었는데 검사 범위 이내로 들어온 데다가 2.95.
음성 범위로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항체가 정상이 되니까 이제 촉촉해졌겠네요. 촉촉해졌죠. 네. 예, 600이 넘던 수치가 2.5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눈은 촉촉해지고 입은 침이 나오고 예, 그리고 관절통이 있던 것도 줄어들면서 쇼그렌 증후군이 검사상으로도 좋아지고 본인 느낌으로도 증상 느낌으로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가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 시대에는 혈액 검사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검사가 발달이 있죠. 됐잖아요. 병원도 많고 한의학적 치료가 이렇게 현대학적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건조 증상이 너무 심하게 역치를 넘어가면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항체화 변화는 자가면역 질환 수준까지 넘어가니까 건조 증상 있는 분들 꼭 오늘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쇼그렌 증후군 있는 분들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항체가 좋아진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양방 치료로만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께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의